부동산 공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부동산 투자를 이해를 했는데 첫 번째 제가 이걸 꺼내놨어요. 한번 볼까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 부동산에 무조건 부동산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요. 장점은요, 인플레 해지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면요, 보통 국가는 1년에 인플레이션을 갖다 2%에서 3%로 봐요. 그래서 2%에서 3% 보기 때문에 특히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 있죠. 부동산 가격은 항상 공시지가 올라가잖아요. 그 공시지가 기준을 갖다 2%에서 3%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갖다 은행에다 집어넣어놨다. 그럼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은행에 예금을 하고 적금을 들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저금리 시대에. 고금리 시대에 은행에다 적금 들고 예금 드는 것도 난 거예요. 왜? 실제로 금리가 7% 8% 될 때는 어떻게 인플레 해지 효과가 훨씬 넘어 쓰잖아요. 예금도.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인플레 해지 효과가 없습니다. 예. 그냥 부동산이 좀 있다. 그 다음에 자본이득의 획득과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죠. 예. 잘 사가지고 팔게 되면 뭐가 나와요? 양도소득이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월세 상품에 좋은 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월세 수익이 나오죠. 그게 안정적인 수익이잖아요. 그 다음에 담보해양으로 자금을 조달을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2억 주고서 전차 주고 2억 주고 샀는데 가격이 3억이 올라갔어. 그러면 대출 얼마로 받을 수 있다? 50% 받으면 1억 5천 받는 거잖아요. 저금리 때는 이렇게 이 담보를 활용하는 것도 가장 좋은 게 일반 방법이에요. 일단 투자실 공간 이용이 가능하죠. 이 건물도 그렇지만 그 공간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토지 위에는요. 토지를 사가지고 그 위에다가 건축물을 올릴 수 있잖아요. 공간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하죠. 소유로서 심리적인 만족감. 재미난 얘기 들까요? 어떤 친구가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사회초년생이 오피스를 하나 딱 샀어요. 그래가지고 5천만 원 모아가지고서면 5천만 원 집어넣고서면 오피스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월세 80만 원에다 대출이자 뭐 좀 갚으니까 한 50만 원 떨어져요. 심리적 만족감이 되게 세졌죠. 자기 월급이 300만 원인데 플러스 50만 원 플러스 해가지고 자기가 한 달에 350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심리적 만족감이 너무 세서 350만 원에서 50만 원 더 들어온 거에서 50만 원 다 써요. 그러니까 이 친구 돈을 버는 걸까요? 못 버는 걸까요? 그냥 심리적 만족감만 느끼 돈 못 버는 거죠. 구조가. 물리적인 안정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점은요. 황금성이 떨어져요.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꾸로 한번 볼까요? 만약에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 황금성이 좋은 곳에 투자하는 방법은 뭘까요? 사람이 몰리는 곳에 투자하면 되죠. 사람이 찾아오는 곳에. 그게 어디예요? 개발호재죠. 그 다음에 투자 관리가 크죠.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예요. 잘못 사면 크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있죠. 뭐예요? 규모가 큰 걸 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투자 기간이 장기적이죠. 근데 투자 기간은 장기적이 보편적인데 만약에 내가 개발호재를 1, 2년 전에 미리 알고 있다고 하면요. 장기적일까요? 장기적이 아닐까요? 단기적인 가능해요. 얼마 전에 월급 판교선 발표한 거 보셨어요? 지난달에 신문에 나왔어요. 월급 판교선 어떻게 한다? 올해 착공 들어간다. 제가 작년 강의할 때부터 그랬거든요. 뭐라고요? 월급 판교선 원래 착공 기간이 2019년인데 잘해서 빠르면 2018년에 착공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신문에 그렇게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아니, 1년이 앞다진 게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 공약 보고 알았는데요. 누구는 대통령 공약해가지고 안 하는 사람이 있구나. 누구는 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라는 얘기죠. 보는 관점이. 그 다음에 수익 획득의 투자자의 능력의 자유예요. 굉장히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개발호재를 내가 알고 있다면 수익 획득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정보의 비공개성이죠. 그 다음에 유지관리가 필요성이 있고 투자 의사 결정 과정이 복잡하고 장래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 정보의 비공개성이 일단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제 정보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정보를 어디서 찾아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늘 강의할 때마다 늘 하는 게 있어요. 부동산 정보는요. 국가가 공공기관에 100% 독점하고 있어요. 아주 독점을 하고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독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개발호재 다 있어요. 근데 뭐하다? 어느 사이트에 어느 정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핵심은요. 불공평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되게 공평하다 생각하는데 부동산 투자는 절대 불공평한 거예요.
공평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정보 실패, 성공,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불공평한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 그쵸? 잘못 써가지고 실패를 하는 사람, 그쵸? 아니면은 소 뒷검지에다 성공하는 사람, 그쵸? 여러 가지 어떤 대외적인 리스크라든지 어떤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다 틀려,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불공평한 현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보를 빨리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정보를 알게 되면 실패를 안 하고 불확실성도 없어지거든요.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거시경제 갑자기 이제 앞에 그거 해놓고 거시경제 끄집어버리니까 좀 그렇죠? 최근의 일이에요. 최근의 일. 한번 볼까요? 저희도 금리 인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런 현실로 가잖아요. 볼까요? 금리 인상하고 있죠. 기담보 대출자들 이자 상환 부담 증가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번에는 또 뭐라 그래요? 디테일이라든지 뭐 없애버리고 신 DTI, LTV 적용 시에서 신 DSR 한다고 그러죠. 상환 능력 갖고 하잖아요. 그러면 상환 부담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매매 가격이 하락을 한다고요. 이게 정형적인 거거든요. 지방은 전부 싸그리 다 하락했죠. 작년까지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올해 신문에 나오는 건 난리도 아니거든요. 오늘 날짜 신문에 볼 때 뭐냐면 동탄, 용인, 그 다음에 평택, 지금 아파트 시장 붕괴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럼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는 거예요. 그럼 주택 매매 가격의 하락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매매 가격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서울은 계속 올라가죠? 서울 아파트가 계속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방은 떨어지고 서울은 올라가.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옛날부터 여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뭐라 그랬어요? 서울은 아파트가 계속 올라갈 거다. 뭐 때문에? 아니 집 지을 땅이 없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요. 신규 주택 수요가 너무 큰 거예요. 지방 사람보다는 서울 사람들 신규 주택의 수요가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서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의미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신규 주택 같은 경우, 신규 아파트 같은 게 들어가면요. 안에 있는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어찌가나 호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수요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집 지을 땅이 없죠. 집 지을 땅은 유일하게 뭐밖에 없어요? 재건축밖에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재개발도 있는데요. 서울 정책상 기본적으로 재개발은 금지입니다. 안 하려고 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으로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지금 뭐예요? 날개 같은 짓이 뭐예요? 날고 가잖아요. 지금 미쳤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옛날에 있잖아요. 잠실나루역의 장미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아파트 시장에서 쳐주지도 않았어요. 아파트 시장에서 쳐주지도 않았다고요. 3, 4년 전까지만 해도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동네였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혹시 장미 아파트 가격 아시는 분? 예?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33평 아파트 얼마인지 아시는 분? 한번 보세요. 한 15, 16억 갑니다. 여러분들 4년 전에요. 4년 전 장미 아파트 가격이요. 6억밖에 안 했어요. 지금 4년 만에 10억이 올라간 거예요. 그럼 그거 왜 올라가는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뭐라고요? 집 지을 땅과 새 집에 대한 열망. 이 두 가지가 포커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런 부동산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걸 메꾸고도 남는 거예요. 왜? 부의 열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요? 오르는 지역, 개발 호재에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고요. 내리는 지역, 인구 감소 지역, 기업 유출 도시 이런 것들이 내리는 지역이에요. 한번 잘 볼까요? 지금 가장 큰 것 중에 그 기업의 유출이 가장 심각한 거, 뭐 기업이 좀 빠져나가는 데가 어디예요? 근로자 수가 빠져나간다 생각하는 데가. 울산이잖아요, 울산. 예. 예. 울산, 거제 이런 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까 안 내려갈 거예요. 무조건 내려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그러니까 부동산 침체기가 오거나 호황기가 오거나 다 그래도 뭐다? 옳은 지역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호황기 때는 아무데나 돈을 묻어놔도 가격이 올라요. 근데 침체기 때는요.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을 움츠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개발 호재가 딱 하나 나타났어. 그럼 뭐 한다? 여기에 집중 효과가 더 큰 거예요. 호황기 때 개발 호재 터지면 100명이 오는데 침체기 때 이 개발 호재 터지잖아요. 그럼 1000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투자법, 행정계획을 갖고 잘해서 개발 호재 찾아내서 투자하는 법을 제대로 보면은 지금같이 부동산 침체기가 훨씬 더 뭐하다?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요. 호황기 때보다.
근데 그걸 또 빨리 아셔야 되는 거예요.